대한민국 토지투자입문서 저자이면서 토공모 밴드직입니다. 오늘은 임야 중에서 산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산지는 준보전 산지와 보전 산지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전 산지는 다시 공익용과 임업용 산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 산지는 상당히 법령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서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 토공모 밴드에 보면 한 7년 전에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 10년 전 이상부터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공부하겠고요. 법령을 보시려면 밴드 모임 토공모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공익용 산지를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예전 글들이.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뭐냐면, 보존 녹지 지역의 공익용 산지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도시 지역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녹지의 땅인데, 그 중에서도 산지관리법에 공익용 산지라 그러면은 사실은 공익용으로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보존 녹지, 용도 지역은 보존 녹지고요. 기타 다른 법령,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국계법 용도 지역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국계법 용도 지역을 따른다라는 것은 해당 지자체 조례의 허용 행위를 적용한다라는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외울 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나오고 또 국계법에 나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용도지역은 국계법상 도시지역 내 보존 녹지지역입니다.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 자연 녹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국계법상의 보존 녹지지역이고요. 기타 다른 법령,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해당 허용행위가 국계법, 즉 보존 녹지지역 허용행위가 적용된다는 소리죠. 그럼 결론적으로 허용행위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보존 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3, 4년 전에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특히 경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땅들이 인천에 가도 많고,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가격이 비교적 높은 인천이나 용인 지역에 가면 상당히 이런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땅들이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유찰이 되고, 그래서 이런 땅들이 전원주택지로 자리 잡은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소리죠. 그냥 비근한 예로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다 보존 녹지 지역의 공익용 산지의 땅들입니다. 뭐 보시면 지금 전원주택지 분양하고 있죠. 그런 땅들인데, 참 어떻게 보면 법령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법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토공모 밴드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공부하고요. 여기는 짧은 시간 강의를 하는 곳이라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 못 드린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내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보존 녹지 지역. 그리고 기타 다른 법령, 토지 이용계약 확인서상의 기타 다른 법령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허용행위가 그 해당 지자체 보존 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계약을 보면 이 토지는 용도 지역이 보존 녹지와 자연 녹지네요. 섞여 있다는 소리죠. 한 개의 토지에 두 개의 용도 지역이 있는 경우, 또 허용행위에 대해서 또 다음에 요거는 자세하게 또 한번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요것을 보면 공익용 산지에는 해당 지자체 보존 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보존 녹지의 허용행위가 허용이 되지만 건축법상 도로라든지 또 개발행위 허가 내용의 어떠한 경사도라든지 인목 축척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조건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땅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들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요 두 번째도 지목 임야고요. 도시지역 내 보존 녹지지역, 공익용 산지 이런 땅들 상당히 의외로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네요.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한 거죠. 도시지역 내 보존 녹지지역, 공익용 산지. 다 여기 보시면 다 대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전원주택 단지로 다 개발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또 보시면 여기 역시도 지목은 임야고 도시지역의 보존 녹지고 이런 식으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이런 것들도 도로가 있고 또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 내용에 인목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이 맞으면 다 개발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래전에 강의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이 경매나 기타 다른 것으로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또 토지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던 내용이라 많이들 아시는데 사실 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지만 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이나 또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안성 지역이나 가보시면 실제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땅을 투자할 만한 땅은 없어요. 너무 허탈해지죠. 좀 많은.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보통 저도 임장을 다니지만 5억에서 10억 정도는 지고 있어야 땅을 살 수 있는 현실인데 그럼 우리들이 과연 원하는 투자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드머니를 모아서 뭐 종잣돈이라고 하죠. 뭐 1억이라든지 1억 내외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를 원하지 5억, 10억, 15억 있으면은 굳이 또 뭐 어떤 투자의 종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소액 투자를 하시려면 이러한 어떤 공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또 나중에 그런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또 한번 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고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토지의 법률적인 분석을 하셔서 현장을 다녀보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소리죠. 단 황금성은 느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지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20년 이상 토지를 해왔지만 뭐 단기간에 2년, 1년, 뭐 3년 이내에 토지에 황금을 해서 돈을 번 적은 저 역시도 없고 또 주변에서도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정확하게 FM대로 땅을 정확하게 배우고 법률적인 분석을 하고 그게 끝나면 수익적인 분석을 해서 지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땅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투자해야지 지금 이미 7년, 8년 전부터 이슈가 돼서 계획에 돼서 지금 완공이 눈앞에 보이고 또 국책사업,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죠. 삼성 반도체나 또 뭐 SK나 이런 것들이 뻥 터져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모든 것이 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현장을 가보시면 요번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스타디하는 멤버들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원삼인가요? 거기 시골에 그냥 시골에 가면은 빵집이 있고 식당이 있는 허름한 1층, 2층 건물의 땅들 그런 것들 일반 상업지역 예전에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주거지역 100만 원, 상업지역 뭐 한 200 이런 것들이 지금 1000만 원 이하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 투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보다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에서 토지의 법률적인 분석을 배워서 이런 것들 기본 계획을 가지고 관심 지역을 현장 임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정석적인 투자고요.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이유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법률적인 분석을 안 하고 한 투자는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잠시 임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스터디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